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M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1분기가 거의 다 갔네요, 진짜. 예, 뭐 네. 어느 순간에 확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부터 해서 오늘도 보면은 이제 1분기 마지막 수요일, 마지막 예, 목요일 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1분기가 이렇게 다 지나가는 시점에서 좀 1분기는 이랬다라고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돌아보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여러 가지 이제 우려가 있었지만 네. 미국을 제외하고는 좀 선방을 했다라는 평가를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아시겠지만 미국 주식시장 경기 자체는 예상보다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자국 우선주의 뭐 이런 것들을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좋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오히려 뭐 상호 관세에 대한 우려 뭐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미국 증시라든지 경기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트럼프 정책에 대한 어떤 우려가 뭐 유럽이라든지 중국으로 하여금은 이제 부국 강병 뭐 스스로 이제 잘 살고 스스로 국방을 지키겠다라는 어떤 정책을 이제 선회시키면서 오히려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중국 경기라든지 주식시장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 힘을 얻는 이러한 상황이 좀 전개가 된 것 같고요. 1분기는. 예. 네.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아시겠지만 뭐 독일 증시가 뭐 네. 여러 가지 그 미국 독일 경제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다 좋다라고 얘기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들인 것 같고요. 뭐 빅테크 위주로 특히 이제 AI 그 딥시크 출현 이후 이 빅테크의 어떤 모멘텀 이러한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좀 강해지면서 상한 뭐 홍콩 H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는 뭐 제가 요새 무색무취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뭐 선방은 했지만 사실은 딱히 색깔이 없는 예, 뭐 이도저도 아닌 조금은 좀 답답한 흐름이 국내 증시나 경기에는 계속해서 흐르고 뭐 그러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연초만 해도 우리 증시가 여타 대비해서 뭐 한때는 상승률 네. 1등을 달리던 잠깐의 순간도 있었는데 약간은 좀 내려오면서 선방은 했지만 무색무취다 이렇게 평가하시는군요. 1분기 평가를 미국 제외 선방이라고 하셨는데 예. 사실 지난해 연말부터 올 초만 하더라도 미국 예외주의, 미국만 좋은 분위기가 계속될 거다라는 예상이 대체로 뭐 월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런 분석이었잖아요. 예. 대부분 틀린 거네요. 예, 뭐 지금까지는 좀 저도 뭐 사실 올해 예외주의를 사실 말씀을 드렸고 해서 뭐 미국 경기 주식시장 자체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을까라는 어떤 전망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 부분에서 틀린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예외주의 현상이 완전히 없어졌냐라는 부분에서는 아직 저는 그건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상반기를 지나가면서 사실은 이러한 그 흐름이 나타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포커스가 되는 정책이 그러니까 타깃이 뭐였느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뭐 요새 많이 나죠 국채 금리, 그러니까 재정 쪽에 건전화 쪽에 사실은 의외로 포커스를 뒀다라는 부분이 아마 이러한 결과를 좀 낳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지금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속 가능한 어떤 성장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내부적으로 있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인식을 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러한 재정 건전화 문제 이러한 것 특히 이제 장기 국채 금리의 안정에 모든 정책적인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좀 당분간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지만 경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오히려 이제 국채 금리 안정 이러한 쪽에 조금은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은 뭐 한편에서 보면 중장기적으로 미국 경제 예외주의가 더 강화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아닌가라는 쪽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재정 부담이라든지 국채 금리가 계속 올랐을 때는 뭐 전 세계 경기도 안 좋기는 하겠지만 미국 경기 자체 예외주의 현상 자체도 결국 지속 가능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 부분에서 일단은 좀 매스를 좀 면서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축구에서 얘기하는 빌드업을 일단 좀 일단 하면서 뭐 향후에 어떤 그러한 파상적인 어떤 성장 정책 네. 뭐 이러한 쪽으로 좀 가기 위한 그 과정을 지금 미국은 겪고 있다라고 좀 보고 그것이 아마 일시적으로 좀 예외주의 현상 자체가 조금 약화되는 원인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외주의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틀린 것 같지만 그건 이제 시기적으로 일시적인 거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거는 여전히 유효한 얘기고 네.
디톡스, 전환기, 과도기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네. 재정에 좀 더 먼저 포커스를 맞췄다는 점, 이 점이 좀 특징적이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관세 불확실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부터 혹은 후보 시절부터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 것이야라는 건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주식이나 주식 시장, 뭐 자산 시장은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건데 알고 있던 사항인데 이게 뭐가 차이점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막상 들어서니 어떤 차이점이 있었다 이런 거 좀 느끼신 점이 있으세요? 뭐 큰 틀에 봐서는 차이점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발언을 통해서 관세 정책이 사실 뭐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면서 좀 시장의 좀 변동성을 좀 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또 실제 얘기했던 내용들 자체는 상당 부분 뭐 이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 과정에도 뭐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만 뭐 타겟이 되고 있는 요새 뭐 더티 15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타겟이 되고 있는 유럽이라든지 중국 주식시장 경기 자체가 그래도 관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 상당히 선방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세 리스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면역력이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이제 실제 이제 4월 2일 날 어떠한 관세 정책이 나올지는 저희가 또 한번 보면서 시장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새 뭐 계속 좀 이제 엇갈리는 부분도 있죠. 더티 15를 얘기했다가 갑자기 유연성을 강조하기 시작을 했고 하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 관세 정책이란 부분이 결국 미국의 어떤 경기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공급망 쪽에도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당초 예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파괴적으로 사실은 진행이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은 이제 그쪽으로 좀 궤를 맞춰가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관세 정책이 2분기에 뭐 여전히 핫한 이슈가 네.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자칫 이제 미국 경기의 불안으로 사실은 이어진다라고 하면 또다시 2분기에는 좀 글로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저희가 부정적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것이 유연성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관세 리스크 자체가 좀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좀 불확실성 완화 측면에서 또 좀 증시라든지 또 경기 흐름 자체가 조금 반전의 어떤 모멘텀을 좀 찾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나온 보고서입니다. 정말 따끈따끈한 보고서. 2025년 2분기 전망 보고서를 내셨는데 전반적인 제목도 그렇고요. 메이저리그 관세 전쟁 시즌 2고요. 경제 부분 이제 위원님께서 또 쭉 써주셨는데 벤치 클리어링이라고 네. 해주셨거든요. 이거 스포츠에 특히 뭐 아, 야구에서 예. 많이 나오는 집단 몸싸움 얘기하는 예,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유연성 얘기하시고 조금 내성이 생겼다 말씀해 네. 주셨는데 굉장히 좀 격한 단어로 표현을 해주셔서 예. 2분기에는 어떻게 보고 계신 건지 좀 궁금한데 왜 벤치 클리어링이에요? 예, 뭐 제가 표지에 뭐 좀 화면에 네네네. 보여드릴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야구 경기를 이제 빗대서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강속구를 던진 부분들이고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잘 이제 뭐 안타를 칠지 홈런을 칠지 아니면 아웃이 될지는 저희가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뭐 이 과정 속에 사실은 뭐 생각보다 이렇게 볼이 정면으로 안 들어오고 몸으로 오면 사실 벤치 클리어링 비슷한 어떤 상태가 사실은 벌어질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여하튼 2분기에 상호 관세가 사실은 이제 실시가 되고 또 4월 달에 보게 되면 이제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까지도 이제 나오는 상황들이어서 여하튼 미국과 나머지 국가 간의 여러 가지 어떤 갈등 문제, 뭐 사실 몸싸움으로 뭐 빗댈 수 있는 갈등이나 이러한 것들은 더 격화될 수밖에 없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2분기 초반에는 이 상호 관세 또 환율 보고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쟁점 뭐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의 변동성을 좀 높일 수 있다라는 것으로 벤치 클리어링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다만 또 벤치 클리어링을 쓴 또 다른 어떤 배경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보면 뭐 야구 경기나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벤치 클리어링이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이제 일시적으로 한번 격했다가 이제 좀 해소가 되는 다시 이제 본 게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처럼 2분기에 아마 이러한 상호 관세가 이제 우리가 뭐 항상 보게 되면 불확실성이 가장 싫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불확실성 자체가 이제 제고가 되고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상호 관세에 대한 충격 뭐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하면 시장은 또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관세 정책을 말씀드리면서 하나 강조드린 게 이 풍선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는 분명히 타겟을 이제 받겠죠. 어느 나라가 될지, 그게 중국이 될지, 뭐 유럽이 될지, 우리나라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타겟이 되는 국가는 분명히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뭐 더티 15라고 하는 그 국가는 거의 대부분 다 타겟에 들어가 이제 있는 것 타겟이 들어갔고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미국에서부터 흑자를 많이 뭐 그렇죠. 당연히 얻어가는 국가일 네. 텐데 어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투자를 이제 대규모 투자를 현대차. 한다 하면서 네.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제 뭐 관세를 안 물리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비껴나가는 어떤 협상을 통해서 더티 15에 들어갔지만 좀 비껴나갈 수 있는 국가들이 생길 수 있고 또 업종별로도 이제 기업별로도 차별화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그 상호 관세의 어떤 타겟을 맞는 쪽과 맞지 않는 쪽하고는 상당히 조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 다 영향을 받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미국 입장에서도 그것에 대한 대체원을 사실은 찾아야 될 거고, 그럼 그 대체원이 과연 누가 될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전 1차 우리가 그 트럼프 관세 일기,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당시에는 미국이 중국을 워낙 포커스로만 했기 때문에 그 수혜 자체가 대부분 다 나머지 국가들이 이제 나눠 가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멕시코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뭐 베트남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또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수혜를 받았고요. 뭐 이러한 식으로 좀 수혜를 받은 어떤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미국이 뭐 자국 내 어떤 투자를 많이 하라고 하면서 관세를 올리고 뭐 무역수지 개선, 뭐 재정수지 개선을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공급망 자체 또 미국 내 어떤 투자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 공급망이 구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어서 그 과정 속에서 당연히 뭐는 미국은 소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소비를 하기 위해서 어디든가서는 수입을 해올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결국 수혜를 받는 국가는 어딘가는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저희가 이제 상호관세 발표 내용을 보면 그 풍선 효과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한번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 현대차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사실 이 부분도 뭐 31조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선물 그래서 굉장히 뭐 위대한 기업이다. 굉장히 찬사를 또 많이 듣고 면제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눈도장은 또 확실히 네. 찍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금액 대비 뭐 관세 이런 거 여러 가지 득실을 봤을 때 이게 좀 과연 좋은 것만 있는 건지 한국에 뭐 고용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 현대차뿐만 아니라 이제 줄줄이 관세를 어떻게 하면 좀 완화 쪽으로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 기업들이 많이들 고려를 할 거 아니에요. 네. 2분기부터는 좀 본격화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좀 봐야 될까요?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주력 산업이 사실은 해외로 이제 계속 나간다라는 네. 부분에서는 가뜩이나 지금 국내 이런 제조업에 대한 위기론이 사실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고용 시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뭐 제조업을 보게 되면 거의 절벽 비슷하게 사실은 국내는 네. 사실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이게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성장의 흐름에는 사실은 조금 당연히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우리 선택의 여지 자체가 별로 없는 상황들인 것 같고요. 뭐 그 관세 이전에 피하기 위해서 멕시코에 가서 이제 사실은 투자를 좀 했는데 그거마저도 미국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자국 내 어떠한 그 자동차 산업이 멕시코로 이전이 되고 또 뭐 미국 내의 어떤 고용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창출 효과가 없다고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걸 조금만 미국으로 사실은 유입을 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서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든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됐든 간에 그 흐름 자체는 사실은 변하지는 않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인 부분들이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사실은 올 지금 1분기 말씀을 드렸지만 1분기에 그럼 왜 유럽은 좋고 중국은 좋았느냐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여긴 정책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저는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하겠다. 네. 뭐 중국도 뭐 여러 가지 뭐 뭐 내수 부양. 부양 정책도 네. 하고 또 요새 뭐 자신감을 얻어서 좀 AI에 대한 어떤 그 투자 뭐 이러한 것들을 계속 늘리겠다라는 부분은 했다라고 보면 결국 뭔가 그 미국의 그러한 흐름에 맞대서 사실은 자국의 경제, 내수 경기를 부양 또 산업을 부양시키기 위한 어떤 정책을 굉장히 강화했다라는 부분에서 이러한 것들이 좀 증시에는 사실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된 부분들이고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어찌 보면 이제 그 중국해도 사실은 치이고 또 일부 산업은 또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상은 사실은 저희가 피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라고 보면 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도 스스로 이제 내수를 좀 키우고 산업 구조 자체를 완전히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인 어떤 플랜 자체 이러한 것들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아까 제가 무색무취라는 표현을 쓴 거는 지금의 어떤 정치 상황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이러한 산업들 자체가 조금은 이제 미국 뭐 반도체도 이제 미국 내 투자를 늘릴지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새로운 산업들에서 좀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좀 중장기적인 어떤 플랜 또 내수 경기 자체를 살릴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어떤 대안들이 나와야 될 텐데 그것이 좀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좀 어두운 측면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관세 측면에서는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움직임이다. 어제 뭐 현대차 그 투자를 보고 그렇지만 이게 과연 중장기적으로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일이냐? 일각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 반대쪽의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길이고 이 안에서 우리는 좀 찾아봐야 된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자 다시 돌아가서요 미국 이제 얘기 좀 큰 얘기 또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침체 얘기가 좀 나오는데 사실 이게 미래 전망이 좀 안 좋은 거잖아요. 예. 바로 발표된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도 뭐 12년 만에 가장 낮은 그런 어떤 기대 지수 이게 지금 나와서 전망은 상당히 안 좋은데 현실을 보면 소프트 데이터, 뭐 하드 데이터 구별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해서 예. 데이터가 상당히 좀 헷갈리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도 좀 짚어주세요. 2분기는 어떻게 될까요? 2분기는 조금 저는 뭐 최근에 소프트 데이터들의 악화 현상 자체는 좀 진정이 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심리라는 것이 이제 뭐 저희가 여러 가지 뉴스 프로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또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지금 당장 물 투자를 할 수도 없는 상황들이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관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관세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수입 물가 올라가고 특히나 최근에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말씀드린 결항 가격 이런 것들이 폭등하다 보니까 뭐 심리적으로 이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내서 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 뭐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좀 급락을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러한 급락 현상 자체가 이제 경기 침체 뭐 이러한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면 그 중간고리는 당연히 실물이 사실은 이제 악화되느냐라는 부분이 좀 중요할 텐데 실물이라고 한다면 뭐 아무래도 산업 생산이라든지 산업 생산. 투자라든지 이제 네. 소비도 이제 네네네. 심리는 악화되는데 과연 이제 소비 활동을 할 네. 거냐라는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들 텐데 뭐 파월 의장도 3월 FOMC 회의 때 뭐 기자회견에서 말한 그 하드 데이터 자체가 별 변화가 없다라는 이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조금 그 뭐 자료에 있는 네. 그 거를 차트를 좀 두 가지를 좀 보여드리면 일단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를 하게 되면 심리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실제 버는 소득이 자체가 제일 중요할 텐데 그것은 결국 이제 고용으로 사실은 이제 네. 빗짝이 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화면 왼쪽에 파란색 차트가 이제 주간 실업 청구 건수입니다. 뭐 자주 보여드린 차트인데 역축으로 났습니다. 보면 이게 거의 20만 초반권에서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해고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실제 일어나는 것들이 사실 크지 않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향후에 뭐 고용시장 자체가 조금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고용시장 자체가 큰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벌고 있는 돈 자체는 계속해서 좀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 이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쏠 수 있는 돈 자체가 이제 뭐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의 관건은 사실은 저희가 4월은 좀 빠른 것 같고 5월, 6월에 확인돼야 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보면 수입 물가일 것 같습니다. 수입 물가요. 예. 그러니까 4월에 이제 상호관세가 이제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고 나서 과연 수입 물가가 폭등을 했다. 실제로 오르느냐? 네, 네. 실제로 이제 뭐 그 관세 영향 때문에 수입 물가가 폭등을 한다면 당연히 그 수입 물가 오른 부분 자체는 뭐 유통업자라든지 뭐 제조업자가 다 생산자 물가라든지 소비자 물가로 전가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5월, 6월 정도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5월, 6월에 그 수입 물가가
안정을 찾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연준 입장에서도 그럼 물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6월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만약에 5월, 6월에 수입 물가가 폭등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 자체를 내리기가 어렵겠죠. 또 중요한 것이 지금 뭐 베센트 장관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지금 금리의 안정 문제, 국채 금리의 안정도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는 뭐 물가가 오르는데 뭐 국채금리 안정을 찾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중요한 시점이 4월, 5월의 어떤 수입 물가 흐름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그 화면에 그 네. 오른쪽에 있는 아까 이제 실물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비국방 자본재 수주라는 거는 이제 기업들이 그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한 어떤 자본 설비 자체를 어떻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수주를 많이 내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이것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뭐 지금 뭐 이렇게 추락을 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최근에 보게 되면 좀 전년 동월비로 좀 꼬리를 좀 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 올라가요. 예,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뭐 지금 빅테크와 관련된 흐름에서도 사실은 조금 이제 최근에 1분기가 안 좋았는데 그럼 하이테크 업종의 생산이 그럼 악화가 되고 있느냐? 이것 역시 뭐 좀 꼬리를 좀 들고 있는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보게 되면 지금 생산이라든지 투자 자체는 침체 시그널 자체는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침체와 관련돼서 이제 중요한 것이 제가 이제 좀 보는 게 이제 신용 리스크입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빌리기 어렵기 시작하면 기업들이 이제 한기 기업들이 이제 낮아빠지면서 이제 침체, 그러면 고용 시장으로 악화되고 하는 이러한 흐름들이 좀 강화되는데 지금 다행스러운 건 지금 화면에 네. 뭐 보일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신용 스프레드 왼쪽 차트를 보시게 되면 미국의 신용 스프레드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전히 뭐 돈을 빌리고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라는 부분에서 당장 뭐 생산 활동이라든지 투자 활동 자체가 위축이 될 가능성은 사실은 좀 크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보게 되면 저는 조금 뭐 미국 경기에 대한 어떤 지금 일부 소프트 데이터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좀 미국의 성장 자체가 그렇게 뭐 악화되지는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1분기 성장률이 지금 추정치에 따르면은 전기비 연율 기준 하락폭 자체가 상당히 좀 크다라는 이제 얘기가 좀 들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얘기를 뭐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왜곡된 부분이 이제 금 수요 자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이 이제 좀 왜곡된 좀 지표를 좀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 수입을 많이 했다는. 1월 달에 네. 미국의 금 수입 자체가 작년 월간 기준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보면 50%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왜 많이 늘었는지는 저희가 좀 정말 봐야, 예. 네. 어마어마한 양이 사실은 특히 이제 스위스부터 많이 이제 네. 수입을 했는데, 근데 이게 금이라는 것이 이제 생산 활동은 아니고 단순한 어떤 게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GDP 개정이 이게 성장률을 계산할 때는 사실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실제 1분기 성장률이 뭐 지금 뭐 애틀란타 연준에서 뭐 전기별 마이너스 2% 내외 이 정도 내오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상당히 양호한 어떤 성장률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미국 경기의 모멘텀, 뭐 예외주의 현상이 조금 둔화된 거는 분명하지만 지금은 저희가 우려할 단계는 좀 아니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관세 리스크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로 다 윤곽을 드러내고 실제 그것이 수입 물가라든지 뭐 소비 활동 자체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순간 미국 경기 뭐 소프트 데이터는 다시 또 반등을 할 수도 있고 뭐 오히려 실물 경기 자체도 어느 정도는 좀 회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2분기 뭐도 경기라든지 미국 주시장 자체가 뭐 강한 힘을 얻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1분기 부진보다는 사실은 좀 나은 모습으로 2분기에 조금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는 상당히 안 좋은 게 이제 지표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지만 네. 여러 가지 또 확인을 해볼 때 침체 신호는 없고 네. 침체라고 논하기에는 굉장히 좀 이른 상황이고 특히 5월 달부터 이 수입 물가에 진짜로 좀 폭등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위원님 이제 S&P 500이 그래서 얼마나 조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보면요. 뭐
10%가 조정 기준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물론 가긴 갔었죠. 그런데 지금 보면 연초 대비해서 S&P 500 기준으로는 한 4% 정도, 뭐 3.6, 3.7, 뭐 4% 내외로 이제 좀 하락입니다. 근데 이 정도를 가지고 뭐 그렇게 조정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아? 라는 시각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달러와 증시가 동반해서 좀 부진했다는 거거든요. 네. 요걸 가지고 좀 시사점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래서 뭐 달러 부분에 대한 그 조정폭 자체가 상당히 컸다라는 부분은 분명 이제 그 약간은 좀 이제 그동안 저희가 빅테크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다라는 어떤 생각 자체가 많이 올라 있었고. 예, 많이 네. 올랐기 때문에 조금 언제 조정이 올까라는 어떤 심리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관세라는 어떤 리스크, 또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좀 조정폭 자체가 조금 단기적으로 좀 컸던 부분, 또 거기에 뭐 저희가 크게 뭐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어떤 부상, 딥시크를 대변한 AI의 부상이라는 부분 자체도 어느 정도는 좀 미국 쪽에, 그러니까 뭐 사이 말하는 승자독식 게임 자체가 사실은 조금은 좀 흔들렸다라는 부분에서 좀 조정이 좀 있었던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시기적으로 그때부터 심리가 좀 흔들리는 예, 건 뭐 그거는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 자금의 네. 흐름 자체가 그래서 그 자금의 흐름 자체가 결국 달러의 약세로 나온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국 예외주의, 미국 빅테크 때문에 자금이 미국으로 쏠림 현상이 있었던 것이 AI라든지 이러한 중국판 AI가 나오면서 조금은 자금 흐름 자체가 다른 지역으로 사실은 선회되는, 또 유럽이 저렇게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떤 재정 준칙 자체를 포기하면서까지 저렇게 과감하게 재정 확대 정책을 할지는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특히 이제 뭐 국방이라든지 이러한 쪽 유럽의 그러한 쪽으로 자금들이 쏠린 현상이 좀 달러의 약세 흐름을 좀 부추긴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그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미국의 조정폭이 크고 달러가 강세가 되는 게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였는데, 오히려 좀 달러가 약세가 됐다라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아직은 그렇게 뭐 자금들이 뭐 안전자산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선호하기보다는 여전히 위험자산 쪽으로도 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시그널을 좀 보여준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보면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는 올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인데요. 네. 비트코인이 아시겠지만 한 10만 불 이상 갔다가 거의 7만 불 초반대까지, 중반대까지 이제 네. 조정을 받고, 이게 더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유동성 축소의 가장 큰 이제 시그널일 텐데, 최근에 보면 다시 거의 9만 불 선정까지 이제 회복을 하고 하는 흐름을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달러와 약세와 더불어서 이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다시 강세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유동성 뭐 이러한 것들이 미국은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 결국 이제 글로벌 증시의 입장에서 보면 유동성 장세 자체는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저희가 그 달러 약세 부분을 좀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분기에는 1분기에 주목을 받았던 중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계속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걸로 또 좀 마무리가 되고 한풀 좀 꺾일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무생무치, 우리나라 이제 무생무치라고 평가해 주셨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 상당히 좀 중요한 또 2분기 말 정도 돼서는 전환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나 중국 증시 자체가 조금은 뭐 상대적으로 좀 잘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좀 필요한 거는 뭐 기대감 뭐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좀 강화됐는데, 과연 실물이 돌았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뭐 어제도 이포 지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조금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그러한 이포 지수의 어떤 긍정적, 또 제조 PMI 지수 이러한 것들이 개선이 됐는데, 그게 실물적으로 독일도 실물 경기가 좋아지느냐, 또 지금 5천억 유로 뭐 상원 통과하고 대통령 승인만을 남았는데 승인이 떨어지자마자 정말 재정 지출을 하면서 인프라 투자를 하면서 뭐 독일 제조업이라든지 투자가 살아나느냐라는 부분이 일단 독일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중국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상황이 이렇게 간단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제가 보는 지표 중에서 보게 되면 좀 긍정적인 건 중국의 그 PMI 지수, 제조 PMI 지수하고 좀 유사한 그 신흥산업 PMI 지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의 7대 신흥사, 우리가 뭐 얘기하는 에너지라든지 IT라든지 이러한 산업들이 보이는데, 이게 3월달 지표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조금 뭔가 좋아지는 것들이 보이긴 네. 하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의 내수 경기, 뭐 주택 경기도 살아나지 않고 있죠. 실업률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죠. 뭐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되면 간단치는 않은 거고, 더구나 이제 4월부터 관세가 또 추가적으로 부과돼서 이게 뭐 50% 60% 관세를 결국 이제 맞게 되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제조 경기가 단기적으로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과연 이제 중국이 그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2분기에 좀 시험대에 올라갈 수가 있어서 뭐 2분기에 사실은 중요한 유럽이나 중국의 중요한 건 실물 경기가 돌아서느냐라는 부분들이고 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수입 물가라든지 물가 압력이 크지 않다. 또 그래서 미국의 국채 금리 자체가 뭐 지금 4%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미국 쪽으로 오히려 기대가 다시 좀 쏠려고 하는 아까 제가 빌드업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빌드업 자체가 어느 정도는 마무리됐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 하반기부터 감세라든지 이러한 부양 쪽으로 다시 선회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자금들이 이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 무색무취 부분은 결국 중요한 거는 저희 정치적 리스크 자체가 빨리 해소가 되느냐라는 부분. 그것이 뭐 지금 봐서는 이렇게 쉽지 않은 뭐 이게 뭐 지금 탄핵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자칫하면 저희가 뭔가 좀 상황이 복잡하게 좀 갈 수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라고 보면 국내는 야와 같은 정치적인 문제 자체가 어떤 식으로 해소가 돼서 최소한 우리가 뉴스에서 매일 뉴스의 그 첫 뉴스가 정치적인 뉴스가 아니어야 사실은 뭔가 좀 회복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그 투르키예하고 그 인도의 그 증시와 금융시장 불안입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인도네시아 뭐 루피아 환율이라든지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고요. 또 투르키예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지금 리라 환율 또 주가 지수 자체도 상당히 이제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넌 US하고 다 좋은 상황들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일부 이렇게 이머징 국가는 사실 이러한 그 금융시장 불안 자체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관세 리스크가 이제 현실화되고 하는 과정 속에 그럼 어느 나라는 좋고 어느 나라는 안 좋냐라는 부분에서 보면 아까 제가 얼핏 얘기했지만 내수가 있는 국가하고 내수가 없는 국가는 분명히 차별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투르키예라든지 인도네시아의 어떤 지금 금융시장 불안이 나오고 있는 거는 뭐 정치적인 문제도 사실은 껴있는 사항들이고요. 그거와 관련돼서 내수 경기 자체가 상당히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감 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좀 작용을 하고 있어서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 아까 제가 우리나라 무색무취 이러한 현상이 자칫하면 조금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들이 이 내수 경기 자체가 살아나지 못하면 당연히 뭐 국내 경기 특히 원달러 환율이 어저께 1,470원 다시 이제 터치를 하고 하는 이러한 흐름이 자칫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어떤 움직임을 작용할 수 있어서 그것이 뭐 외국인 투자 자금이라든지 이러한 쪽의 유입을 막는 어떤 그러한 좀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상황들이어서 좀 우리나라는 조금 2분기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리스크 자체를 해소하는 게 일단은 가장 큰 급선무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2분기는 일단 미국이 정말 1분기에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우리가 다 예상했던 미국 예외주의를 아니었나 봐라고 할 만큼 좀 의외의 재정 건전화 쪽에 좀 더 디톡스 쪽에 초점을 맞췄던 부분이 정말 빌드업 과정이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유럽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실물 경기 실제로 좀 돌아서는지 이런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자까지 정리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리포트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IM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